코스닥에 상장한 지 1년 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있습니다. 거래 정지 2년째. 매출은 65% 증발. 감사 의견 거절. 상장 폐지 사유 발생.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만 12번. 그런데 이 기업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그룹 회장은 47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구속됐고 계열사는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알짜 자산은 계열사로 넘기고 부실만 남겨둔 뒤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고해부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주식을 들고 있었던 소액주주라면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못한 채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 공시 탐정이 추적하는 기업 큐에이드, 구위니아에이드입니다. 큐에이드 종목 코드 377460. 원래 이름은 위니아에이드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로 위니아 제품의 물류와 배송, 설치,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본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표이사는 법률상 관리인 김희용. 2022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상장 당시 위니아 딤체,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위니아그룹의 성장 스토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장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이 회사는 법정관리 신세가 됩니다. 2023년 10월 26일 위니아에이드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상장한 지 겨우 1년 4개월. 이유는 모 회사 위니아와 위니아전자의 경영 악화가 직격탄이 됐기 때문입니다. 위니아전자의 해외 공장 가동 중단, 김치냉장고 판매 부진, 그리고 그룹 전체의 자금 경색. 11월 20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 11월 28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이날부터 소액주주의 주식은 얼어붙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2024년 위니아에이드의 공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이었습니다.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매달 한 번씩 12번이 넘는 연장 공시가 쏟아졌습니다. 회생계획을 내야 하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 이 공시는 매달 반복되는 절망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구나, 이 말만 12번 들은 셈입니다. 2024년 8월 14일 반기검토 감사의견 부적정 공시가 나옵니다. 사유는 두 가지.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범위 제한, 그리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숫자는 더 참혹했습니다. 반기 매출 546억 원, 전년 동기 1,578억 원 대비 65% 감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8억 원, 전기 26억 원 흑자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본 잠식률 50% 이상.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 이 회사의 존속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위니아에이드가 무너진 건 이 회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전체가 연쇄 부도에 빠졌습니다. 위니아전자, 위니아, 대유글로벌. 계열사가 줄줄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2024년 2월 그룹 총수 박영우 회장이 구속됩니다. 혐의는 임금 체불.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2025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2026년 1월에는 추가로 징역 6개월이 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룹의 부도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알짜 자산을 계열사로 넘긴 뒤 부실만 남겨두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고의 부도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위니아에이드는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감사 의견은 거절.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유였습니다. 4월 10일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시가 나옵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본부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합니다. 2023년 감사의견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거래 정지에 이어 상장 폐지까지. 소액주주의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5년 4월 25일 더 충격적인 공시가 나옵니다. 모 회사 위니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큐에이드는 위니아에 51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위니아는 이후 제도의 회생 절차를 시도했지만 5월과 7월 두 차례 개시 신청 기각, 결국 2025년 6월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모 회사가 폐지되는데 자회사인 큐에이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나오기까지 또 몇 달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 4월 위니아에이드의 인가전 M&A가 진행됩니다. 인수자로 확정된 건 유암코와 현대렌탈케어 컨소시엄. 인수 대금 455억 원, 유상증자 240억 원, 회사채 215억 원. 5월 19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5월 20일 감자 결정과 유상증자 결정이 동시에 공시됩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을 줄이고 새 인수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현대렌탈케어는 현대홈쇼핑이 출자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전문 회사 위니아에이드가 가진 전국 물류 인프라와 서비스 센터망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감자 결정과 유상증자 결정의 기재 정정 공시가 쏟아집니다. 5월 20일 하루에만 감자 결정 3건, 유상증자 결정 3건, 이후 6월, 7월에도 납입일 변경, 감자 기준일 정정, 상장 예정일 정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유암코 현대렌탈케어 컨소시엄, 휴밍에이드 제1차, 휴밍에이드 제2차. 공시가 정정될 때마다 이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지만 일정이 자꾸 밀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코스닥 시장본부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를 안내합니다. 감자와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위니아에서 FWE31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변동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겁니다.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주인을 맞이하더라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 해소와 상장 적격성 심사 두 개의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큐에이드가 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합니다. 인수 대금 455억 원이 납입됐고 1차 변제 대상 286억 원 중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96.2%가 변제됐습니다. 8월 13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합니다. 2023년 10월 개시 이후 약 2년 만에 종결. 같은 시기 회사명을 위니아에이드에서 큐에이드로 변경합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의 흔적을 지우고 새 출발을 선언한 겁니다. 8월 14일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 해소가 공시됩니다.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거래가 바로 재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8월 14일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공시. 10월 2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내립니다. 결과는 10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기한은 2026년 8월 2일, 10월 10일. 큐에이드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요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합니다. 2023년 11월 거래정지 이후 2026년 8월까지 소액주주는 거의 3년 가까이 주식을 팔지 못하는 셈입니다. 개선기간을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의혹 하나, 대유위니아그룹의 연쇄부도가 과연 불가피했는지. 박영우 회장은 2018년 위니아전자를 인수한 이후 약 2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문가들은 알짜 자산을 계열사로 이전한 뒤 부실만 남겨두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구조를 지적합니다. 코스닥 상장으로 투자자 자금을 유치한 뒤
상장 1년 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간 타이밍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소액주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의혹 둘, 거래 정지 2년 반 동안 소액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2022년 6월 상장 당시 위니아에이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뒤 거래 정지. 그 뒤로 매달 회생계획 연장 공시만 12번 감사 의견 거절.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그리고 회생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상장 적격성 심사로 거래가 재개되지 않습니다. 개선기간 종료 예정일 2026년 8월. 만약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통과하더라도 감자로 지분이 대폭 줄어든 상태. 3년 가까이 돈이 묶여 있으면서 돌아오는 건 줄어든 지분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리스크를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던 순간들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3년 10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상장 1년 만에 법정관리 신청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신호였습니다. 둘째, 2024년 매달 반복된 회생계획 연장 공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2024년 8월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매출 65% 감소와 자본 잠식은 회사 존속 자체의 위기 신호였습니다. 넷째, 2025년 4월 모회사 위니아 회생 절차 폐지. 모회사가 무너지면 자회사 리스크가 급증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 공시 중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상장 초기에 투자 판단을 재검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답답했던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상장한 지 1년 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순간. 매달 반복되는 연장 공시를 지켜보던 순간. 모회사까지 폐지되면서 내 주식이 휴지가 될 뻔한 순간. 아니면 회생은 됐는데 감자로 지분이 줄어든 걸 확인한 순간. 가장 답답했던 순간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사후 복귀가 아니라 사전 회피가 될 수 있도록 공시 탐정이 리스크 신호를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공시 데이터는 다트 API로 자동 수집, AI 할루시네이션 검증을 거쳐 사실 부합 확인, 뉴스 스크랩 참고, 제작자 주관 포함. 영상에 포함된 분석 내용은 주관적인 견해이며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